자,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11시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1시간 반 전쯤 귀가를 했습니다. 먼저 주제어부터 보시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지난번 출석 때랑 네. 경찰 출석했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조금 입장 표명이 나왔죠. 지난번에는 이제 변호인이 거의 같이 네. 움직이는 동선이면서 변호인의 좀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아끼는 그런 이제 부분이었다면 지난번은 경찰이었고요. 이번은 검찰 소환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입장이 나온 편입니다. 뭐냐면 네. 본인도 힘들고 억울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의 갈등이 이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11시간이면 고강도 조사죠. 지난번 네. 경찰도 한 10시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도 9시 반이 좀 넘은 시간에 이제 귀가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 고강도 조사 동안에 어떤 입장이었을까? 대부분 전면 부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카메라 앞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나도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 변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경찰과 검찰의 출석이라는 점이 먼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에서의 의견으로 부딪혀서 검찰로 송치를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경찰에서의 의견일 뿐이고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검찰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향후의 기소 여부라든지 재판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에 출석할 때보다는 검찰에 출석할 때 심경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일단 심경을 밝히는 것도 경찰에서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은 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좀 더 담담하지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입장을 밝히고 네.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검찰 조사에서 네.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이었을까요? 해경군 김 씨가 과연 김혜경 씨인가 아닌가? 이게 진실 공방이에요. 지금 네. 팽팽합니다. 사실 경찰 조사는 두 차례였는데 한 번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요. 네. 그리고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네. 경찰은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네. 이거 이제 검찰이 확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검찰 입장이 정해져야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다음 주에는 결정이 나야 합니다. 12월 네. 13일이 이제 공소시효 만료인 것이죠. 조금 오늘 제가 이례적으로 본 건 뭐냐면 경찰의 수사 발표가 일부 흘러나올 때마다 이재명 지사의 반응이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재명 지사의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도, 도정에 예.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 이재명 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은 정치 수사다라는 것이었어요. 배후가 있다. 또 권력과 진실 사이에서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네. 이런 굉장히 고강도의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검찰 지금 조사 단계에서는 아직은 입장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지사도 지금 지켜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네. 관측이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11시간 조사를 했다는 것은 경찰이 확인할 게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결국 개정주가 누구냐? 김혜경 씨냐. 네. 그리고 이 해경군 김 씨로 추정되는 이 개정주가 김혜경 씨라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한 발 더 나가서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 트윗 글들을 쓴 것이 또 김혜경 씨냐. 이것은 알 수 없는 게 네. 도용당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도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제 신분을 가지고 누군가 계정을 만들어서 저인 척하고 쓸 때가 일반적인 도용이고요. 네. 지금 이 해경군 김 씨의 경우에는 이 김혜경 씨 노릇을 하진 않았어요. 별도로 제3자로 예.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의 계정을 도용해서 다른 활동을 4년여 동안 하면서
4만 개가 넘는 네. 트윗을 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실 공방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 씨냐 밝히려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스모킹 건이라고 부르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쨌든 휴대전화가 될 텐데 수사기관이 아직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행방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뭐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지난달 27일이었죠. 27일에 이 성남시에 있는 자택과 또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청에 있는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휴대폰 5대를 압수하거나 수색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압수하거나 수색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증거물, 유의미한 증거물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현재 5대의 휴대전화를 왜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5대 휴대전화를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처분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아마 오늘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김혜경 씨가 오늘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김혜경 씨가 계속해서 했던 답변의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그 휴대폰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일관된 진술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한 언론의 인터뷰와 관련되어서 그중에 2대 휴대폰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폐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오늘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라는 의견을 송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같이 이제 올렸습니다. 그 증거들이 첫 번째로는 김혜경 씨가 트위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해당 트위터와 같은 아이디가 포털 아이디가 있고 이렇게 같은 아이디까지 쓰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그 해당 포털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시가 자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같은 그 당시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옮겼을 때에 같은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 김혜경 씨로 보인다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경찰은 그런 정황 증거들이 우연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럼 검찰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정황 증거들만으로 법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를 굉장히 심도 깊게 생각할 것 같고요. 경찰에서 했던 그 진술들이라든지 증거만으로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시간에 또 고강도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고강도의 조사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증거, 추가적인 진술들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트위터 계정 소유주 도대체 누구냐를 놓고 양측 법률 대리인들의 장외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나승철 변호사 그리고 이정열 변호사의 발언을 저희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유리한 내용만 짜 맞춘 일종의 발췌 기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8 HK킴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기기를 변경을 했다고 하면서 제가 그 부분도 조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을 조사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성남시 분당구만 조사를 했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08 HK킴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08 HK킴 전화번호 끝자리가 44라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완전히 순환 논리인 거죠. 08 HK킴 정보는 정보가 사모님 정보랑 일치한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거기에 두들겨 맞춰버린 거죠. 일단 남 변호사님 주장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송인단 쪽에서도 이 발췌 기소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 해경군 김씨 트윗의 내용을 보면 구두점,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습관이라든가 이렇게 문체를 보면 이게 한 명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아무튼. 그러니까 최소한 김혜경 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맞는 거는 같은데 한 명이 한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지금 이제 김혜경 여사님 한 사람의 단독범이다 이렇게 해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건지 이걸 덮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김혜경 한 사람이라는 단독범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희는 발췌 기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발췌 기소라는 말을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발췌 기소라는 말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나승철 변호사님이죠. 김혜경 씨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췌 기소는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증거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김혜경 씨에게 불리한 증거만을 뽑아서 기소를 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을 다 봤을 때에는 김혜경 씨가 반드시 해당 트위터의 계정주라고 보기 어려운데 결국은 불리한
무리하게 기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정열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고소인이죠. 이정열 변호사 측에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발췌 기소도 나도 인정한다. 우리의 소송단도 발췌 기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정열 변호사 측에서는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 즉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경찰에서 이제까지 수사들을 보면 김혜경 씨가 이 트위터 계정주인과의 집중된 수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범의 여부에 대한 수사보다는 김혜경 씨의 단독 범행 수사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발췌 기소라는 것이라서 똑같은 발췌 기소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양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냐 수사기관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네, 현재는 그렇지 않고 이 해경군 김 씨가 과연 김혜경 씨인가 아닌가 이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애초에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 계정주가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정황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 성남시장 시절에 운전기사 아닌가 50대 남성이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경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이 계정을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만 나는 저 해경군 김 씨가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이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G메일이 있는데 이 G메일을 이재명 지사 측은 또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일정 공유를 위해서 우리 의전 비서관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이 관련돼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결론은 도용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도용당했다면 제3자가 이걸 훔쳐서 사용했다는 건데 그 사용한 기간이 4년이 넘습니다. 5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든 건 비서진, 참모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도용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인물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네. 전혀 무관한 인물보다는. 그리고 심지어 이 계정주는 이 김혜경 여사의 뭐 아바타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재명 지사다라고 아바타로 활동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지근거리에서 열혈 팬, 지지자로 활동하면서 또 대화를 섞기도 했습니다. 그럼 4년여 동안에 내 계정을 도용한 사람이 네. 나를 지지하면서 내 측근에 있는데 이 온라인 상에서는요. 또 때로는 말을 섞기도 하고 서로 리트윗을 하는 사이였는데 이게 도용당한 인물인지 몰랐다. 근데 그 인물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이게 좀 이상해 보이는 대목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이정열 변호사 측, 그러니까 시민고발단이라고 하죠. 궁차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3,000명이 넘는 이들은 복수의 사용자들이 팀으로 활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 네. 47,000개가 한 사람이 쓰기에는 어쨌든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정까지도 지금 조금 더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 검찰의 수사나 지금 검찰의 이 포커스는 여기에 복수의 팀에 맞춰져 있진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공소시효가 단 9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그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운명의 12월이라고 네. 말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연루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조사를 받은 것은 이 김혜경 씨와 관련된 그 트위터 해경군 김씨, 소위 해경군 김씨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선법 위반과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되어서 네. 직권남용 혐의도 있고요.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배우 스캔들로 잘 알려진 김부선 씨와 관련된 네.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있어서 아마 이번에 기소 여부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앞으로 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를 수 있는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본인 것도 그렇지만 역시 부인인 김혜경 씨의 지금 네. 이 트위터 계정 문제가 그렇죠. 가장 큰 발등의 불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이게 민주당 지지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이제 문재인 현재는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당시 후보였죠. 혹은 그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 등등 굉장히 같은 진영인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부분들의 공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재명 지사나 부인이거나 혹은 그 측근이라면 어떻게 정치도의적으로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퍼져 있는 거예요. 사실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법률적 처벌이 예. 그렇게 고강도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벌금을 이제 만든다고 치자고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인해왔던 부분들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굉장히 좀 아프게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12월 13일 전후해서 네. 이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 검찰의 판단, 또 아까 혐의가 이제 6개 이상 됩니다만 네.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에 따라서 또 이 두 사람의 유무죄가 함께 유죄냐, 함께 무죄냐, 유무죄가 엇갈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인 전망은 굉장히 좀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누가 일부 유죄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재명 지사에게는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둘 중에 한 사람이든 양쪽이든 기소가 된다면 정치적인 타격은 정말 네.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두 사람 모두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는 앞서서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국은 검찰 수사에서 경찰에서는 이것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만약에 불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경찰 단계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언급이 더욱더 이제 신빙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두 분 다 불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언급을 했던 정치적인 탄압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이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대권에서의 조금 더 대권에서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지사 친형 재선 씨 얘기까지도 네.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그렇죠. 과거에 했던 인터뷰가 최근에 논란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네.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중앙일보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취재를 했던 인터뷰와 인터뷰어 관계에서 취재를 한 기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상당히 이 명철했다. 그리고 답변도 깔끔했고 그래서 자신이 인터뷰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2016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최근이죠.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2012년 4월부터 이 정신병력 문제, 강제 입원 문제가 논란이 됐던 대목인데 이 인터뷰를 했던 기자는 전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달면서 이때의 조목조목 이야기를 연결하는 네. 이재선 씨의 이제 이야기가 많이 요즘에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네. 과연 그 당시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처럼 그 이 재선 씨의 가족 쪽에서 이것은 입원을 시킨 것인지 어머니를 네. 포함해서 형수가 시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은 시장의 직권이 남용된 것인지 이 또한 진실 공방이 팽팽합니다. 네. 이런 식의 이슈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난감한 일일 그렇죠. 텐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원이 징계를 좀 하지 말아달라, 징계에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도지사의 징계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이 시중에서 나돌고 있으며 당내 소속 당원과 정치인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옹호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민주당 당원 기층 당심을 모아 오늘 2018년 12월 4일 민주당에 청원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최인호 외 3,195명의 당원이 아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지난달에는 징계 청원이 있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 어떤 당원들의 내부 분열로 계속해서 가는 모양새예요. 이 오늘 징계 반대 청원의 내용을 보면 기소 여부에 따라서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또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건 당연한 항변인데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위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부의 분열로도 보일 수가 있고 지금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만약에 검찰의 기소로 결정을 한다 하면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내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분열로 보이는 것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해찬 대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해찬 대표는 아직 우려는 표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네. 결단은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 정무적 판단을 할 시기가 아니다. 이게 벌써 이제 2주 전 얘기인데요. 그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속 끊임없이 이제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그만 좀 하라니까 네.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이제 기소까지 9일 정도 남았는데 네. 이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거취 또 정치적인 입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은 일단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